작은 개울가에서 돌을 고여 솥뚜껑을 걸어놓고 기름을 두르고 쌀가루를 얹어 참꽃을 지지네. 젓가락으로 집어 맛을 보니 입안에 향기가 가득. 한 해 봄빛이 뱃속에 전해오네. 안녕하세요. 정목입니다. 16세기 시인이었던 임재 선생의 시로 문을 열었습니다. 진달래꽃을 따다가 찰떡을 지져 먹던 우리 조상들의 봄맞이 풍요가 느껴지는 아름다운 시이죠. 저는 이 시의 끝구절이 특별히 더 가슴에 와닿습니다. 한 해 봄빛이 뱃속에 전해온다. 정말 이거는 문학적 표현이죠. 엊그제가 21일 삼진날이었던가요? 삼진날이면은 즐기던 화전놀이의 옛 풍습은 사라졌지만 그래도 온 산을 붉게 물들이던 진달래 꽃 향기는 여전합니다. 오늘 첫 곡은 베른바르크 코흐의 The Color of Spring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봄의 칼라가 느껴지시나요? 봄의 칼라는 무지개빛 같기도 합니다.
진달래, 개나리가 피어나고 산수유가 피어나고 뒤이어서 여러 가지 꽃들이 이제 4월과 5월에 뭐 튤립으로 또 라일락 정말 뭐 7가지 컬러가 넘지요. 컬러풀한 게 봄인데 이 봄을 여러분들 많이 즐기고 계시는지요? 며칠 전에 만났던 어느 보살님이 그래요. 지하철을 타고 이제 제가 있는 절을 찾아오시는데 굉장히 졸렸대요. 그래서 지하철에서 꾸벅꾸벅 졸다가 그냥 한 3군데인가 4군데 역을 더 지나가셨답니다. 그 얘기를 하시면서 당신 도반은 예전에 하도 졸려서 지하철에서 졸다 보니까 그냥 종착역까지 갔죠. 다시 돌아오는데 그것이 또 종착역 올 때까지 또 졸았대요. 그렇게 2번을 왕복 왔다 갔다 했더니 나중에 지하철 승무원이 이제 저희 밤 시간이라고 지하철 끊어질 시간이 다 됐다고 내리라 그러더랍니다. 얼마나 졸음이 폭포처럼 쏟아졌으면 왔다가 갔다가 이 종착역에서 저 종착역까지 지하철에서 그렇게 편하게 잠이라도 잘 수 있다면 근심 걱정이 없는 걸까요? 불면증이 있는 분들에게는 그런 말조차도 부러울런지 모르겠습니다. 봄철에 나른해지기 쉬운데 혹시 여러분도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막 고개 떨구고 졸다가 혹시 역을 놓치진 않으셨는지요? 아주 가끔은 여러분이 가고자 했던 목적지를 놓치고 마냥 어딘가까지 가보는 것, 그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옛날에 어느 마을에 한 노인이 살았는데 하루는 그 노인이 이제 산길을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길을 잃은 말 한마디가 혼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위에는 아무도 없고 그래서 이 노인도 처음 보는 말이라 이 말이 야생으로 풀어진 말인지 주인이 있는 것인지 알 길은 없죠. 그래서 이제 노인은 말의 주인이 있다면 이 주인을 찾아 주어야 되리라 생각하고서 아무 단서도 없이 사실 주인을 찾는 일은 막연하잖아요. 근데 이 노인이 뭐 아무 고민도 없이 그냥 말 등에 턱 올라탄 거예요. 그냥 턱 올라타고 가만히 그냥 등에 올라타고만 있는 거죠. 어떤 행위도 하지 않아요. 뭐 이랴 뭐 이렇게도 안 하고 뭐 채찍으로 때리지도 않고 그냥 등에만 더 올라타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말이 지 혼자서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이제 이렇게 길을 오락가락 하는 겁니다. 한참을 가다가 풀도 뜯어먹고 개울도 건너고 그냥 자기 혼자. 이 노인은 그냥 말 위에서 어떤 행위도 하지 않고 그냥 앉아 있을 뿐이죠. 한참 만에 이 말이 자기 스스로 강을 건너고 들녘을 지나서 저 앞에 마을이 보이는데 그 마을 집 앞에 당도해서 어느 집에 턱 들어온 겁니다. 그 말이 이제 뭐 이렇게 힝힝힝 하고 울었을 거 아니에요. 집 안에 있던 사람이 뛰어나오는데 총각 하나가 뛰어나오더니 자기 말을 보고 깜짝 놀라면서 막 반가워서 막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잃어버렸던 말을 이렇게 집으로 찾아올 수 있다니. 노인을 보면서 우리 집을 도대체 어떻게 아셨고 이 말이 우리 집 말이라는 걸 어떻게 아셨습니까? 그랬더니 그 노인 하는 말. 난 당신 집도 모르고 당신도 모르고 이 말이 주인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도 모르고 그저 다만 산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것 같길래 그저 나는 그냥 등 위에 올라타고 가만히 있었을 뿐 그 아무것도 한 것이 없소 라고 했답니다. 노인은 아무것도 한 일이 없이 그냥 말 등에 올라탔는데 자기 혼자 산 넘고 강을 건너 들녘을 지나 풀도 뜯어먹고 물도 마시고 밤이 되어서 자기가 평소에 살던 집 주인을 자동적으로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 노인이 하는 말이 그저 나는 이 말이 자기가 가는 길을 잃거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줬을 뿐이다.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말이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줬을 뿐이다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가 우리에게 굉장히 강하게 주는 메시지가 있지 않나요? 우리도 살면서 이쪽으로 가야 할까 저쪽으로 가야 할까 수없이 선택의 길 위에서 방황해야 할 때도 있지 않겠어요?
그럴 때 길 위에서 만나는 또 수많은 유혹들이 있을 때 마음이 와락 빼앗겨서 완전히 뭐 10만 8천리라 그러나요? 10만 8천리 달아날 수도 있는 그런 마음을 크게 인생이라는 길 위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한 번씩 이렇게 고삐만 잡아주면서 그러면서 자유롭게 놓아주고 그러다가 밤이 되면 저절로 자신의 집을 찾아오는 것처럼 우리 자신도 그렇게 본래 고향으로 찾아갈 날이 있지 않겠습니까? 히말라야에서 내려오는 티베트인들의 음악 한 곡 소개하겠습니다. 티베트 사람들은 멀고 먼 고향을 떠나 그 수미산이라고 하는 그 산을 향해서 수미산 그 순례를 떠난다 그러잖아요. 그게 평생 걸릴 수도 있고 짧게는 10년, 길게는 20년, 30년 동안 자기 고향에서부터 걸어서 수미산까지 도착하기도 한다 그래요. 그렇게 오체투지를 하면서 수미정상을 수미산을 향하여 갈 때에 가다 보면 아주 멋진 풍경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아름다운 그런 풍경이 나타날 때 야 정말 멋있다. 이렇게 쫙 손을 들고 야 저 호수 좀 봐, 저 폭포 좀 봐라고 하듯이 그럴 때 부르는 노래라 그럽니다. 히말라야 티베트인들이 놀라운 광경을 발견했을 때 부르는 신나는 노래 야야야야야 함께 들어보실까요? 티베트 음악은 여러분들이 가끔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티베트는 이 태양이 굉장히 강렬하잖아요. 정말 그 사람들의 이 얼굴에 떨어지는 태양빛은 막 그대로 강렬하게 다 자외선을 받거든요. 그래서 볕에 드러나 있다 보니까 얼굴이 빨갛게 익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지 음악도 태양만큼이나 강렬하게 밝습니다. 방금 들으신 음악도 막 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 하면서 막 태양을 향해서 히말라야에 막 퍼져나가는 그 소리를 상상하면서 들어보셨다면 더 밝고 신나는 곡이구나 하는 걸 아셨을 것 같아요. 이 나무 아래 앉아서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께서 요즘은 이제 구글 그 앱 스토어에서도 플레이 스토어에서 그 앱을 다운받아서 보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해외에서도 많이 보시잖아요. 외국에서도 소식들을 많이 전해주시는데 이제 나무 아래 앉아서가 전 세계로 퍼지고 있다 보니까 스튜디오는 대한민국 서울 서초에 있는 한 지역이지만 저 화면을 통해서 나가는 것은 전 세계 각국의 여러분들이 동시에 눈을 이리로 다 주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가끔은 방송하다가 여러분 얼굴을 한번 상상도 해보고 떠올려 볼 때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부산에 계시는 해총 스님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올해 이제 73 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내가 나무 아래 앉아서 이 시간을 얼마나 애청하고 있는지 몰라. 시청을 하시는데 아주 열렬 시청을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 시간을 기다리신다 하시면서 포교 잘해주어서 고마워요 정목스님,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주변에 아는 신도님들에게 이 방송을 꼭 보라고 문자를 보내신대요. 시간 맞추어서. 참 스님께서는 그냥 전화 한 통화 주신 거고, 그리고 몇 마디 되지 않는 말씀을 주셨지만 그 몇 마디 속에 그 스님의 진한 어떤 그 사랑, 후학을 향한 관심, 그리고 배려, 또 용기를 주시고자 하는 격려, 이런 게 그냥 그 말씀 한마디에 다 담겨 있더라고요. 포교 잘해주어서 고맙다 하셨지만 사실 스님께서는 출가하신 그 수십 년 세월 포교 일선, 포교 전선에만 서 계셨던 분이시거든요. 근데 그런 스님께서 이 부족한 후학에게 포교 잘해줘서 고맙다. 이 시간을 내가 얼마나 열심히 기다리고 볼 때마다 내가 고마워하고 감사하는지 몰라. 신도들에게도 다 보라고 시간 맞춰서 내가 문자하고 있어. 근데 그냥 가슴이 진짜 감동이 오더라고요. 세상에는 칭찬 들어 좋아하지 않을 사람 없지만 수행자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게 칭찬을 들어 좋다라는 그 정도 선이 아니라 뭐랄까요. 물론 어깨에 무거움도 느낄 수 있지만 무겁다기보다는 그냥 그 전율 같은 거 있죠. 정말 방송은 그냥 내가 책임감 없이 무책임하게 한마디라도 말을 전하거나 행동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그런 전화 한 통화가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는 제 자신을 다시 돌아보게 하고, 내가 어디에 앉아 있는지를 보게 하고, 내가 내 입을 통과해서 하는 말,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다시 살펴보게 하는 그런 큰 힘이 있더라고요. 방송을 통해서 정식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부산에 계시는 해총 스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 방송에 눈과 귀를 기울여 주시고 또 우리 제작진들에게 고맙다라는 인사까지 해주셨던 그 마음 잊지 않고 더 열심히 그리고 수행하는 마음으로 이 방송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BTN 개국 20주년을 기념하면서 시청자분들께서 감사의 마음, 여러분에게 바로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나무 아래 앉아서가 4대 도시 투어를 하고 있지요. 광주를 시작으로 해서 부산과 대구, 이제 대전까지 모든 방송이 다 녹화가 끝나면 아마 5월 달까지 여러분에게는 이 방송, 그 공개 방송이 계속해서 TV를 통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직접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의 안타까움과 한숨소리가 대단하더군요.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TV를 통해서 많이 봐주시고 또 한 번 더 재방송까지 보여드리니까 설령 한 번 놓쳤더라도 꼭 챙겨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바람 속에서 오늘 책 한 권 꺼내봅니다. 김혜남님의 오늘 내가 사는 게 재미있는 이유라고 하는 책을 한번 선택해 봤습니다. 사는 게 재미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특별히 한번 소개해 볼까 싶어서 선택해 봤는데요. 정신과 전문의인 김혜남 선생님이 오늘 내가 사는 게 재미있는 이유라고 하는 책을 쓰셨던데, 이분은 베스트셀러 30살이 심리학에게 묻다라는 저자로 현재는 파킨슨 병을 앓고 계시는 분이어서 더 화제가 되고 있죠. 자신이 의사이면서 그러면서 또 환자이기도 한 그런 속에서 어떻게 자신의 삶을 극복해 가고 있고 또 수많은 건강한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지 짤막한 이야기지만 들려드려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한 가지 후회하는 게 있다면 스스로를 닥달하며 인생을 숙제처럼 하느라 정작 누려야 할 삶의 즐거움을 놓쳐버렸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그러지 않으려고 한다. 15년간 파킨슨 병을 앓으면서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행히 나는 하고 싶은 게 아직도 참 많다. 지금 이 순간에도 꿈꾸기를 멈추지 않아서인지 사는 게 재미있다. 앞으로 병이 다시 악화되어 책을 더 이상 쓸 수 없게 되더라도 나는 그때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 하면서 재미있게 살고 싶다.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어차피 사는 게 재미있게 살다 가면 좋지 아니한가. 삶을 즐기려고 마음먹었다면 시간을 분배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해서 가족에게 도움을 청했을 텐데 나는 그러지 못했다. 삶을 즐기려고 마음먹었다면 집에 가자마자 저녁 준비한다고 서두르기 전에 아이와 눈 한 번 더 마주치며 안아주었을 텐데 나는 그러지 못했다. 더 기가 막힌 건 누군가 내게 삶의 즐거움을 포기한 대가로 얻은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할 말이 없다는 것이다. 그 시절에 가졌던 죄책감과 피해의식은 내 기쁨을 앗아가고 나를 피곤하게 만들었으며 나를 분노하게 만들었을 뿐이었다. 마음만 먹으면 끝없이 만들 수 있는 것이 삶의 즐거움이다.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될 일이다. 그러니 어떤 순간에도 삶을 즐기라. 해야 한다라는 말을 줄이고 하고 싶다라는 말을 늘려나가는 것이 그 시작이다. 네, 오늘 김혜남 선생님의 오늘 내가 사는 재미있는 이유라는 책에서 한 부분을 발췌해서 읽어드렸는데 이 중에 이 말이 참 와닿아요. 마음만 먹으면 끝없이 만들 수 있는 것이 삶의 즐거움이다. 정말 그렇죠. 그리고 해야 한다라는 말을 줄이고 하고 싶다라는 말을 늘려가라. 15년 동안이나 파킨슨 병을 앓으면서 파킨슨 병을 앓으면 이렇게 막 떨림이 있잖아요. 이렇게 계속 흔들리고 제가 아는 분도 이 증상으로 오랫동안 고생하고 계시는데 이 떨어대는 증상 때문에 이 근육이 거의 찢어질 듯이 아프다 그래요. 그러다가 이게 이제 탁 나아지면 그 순간에 이제 잠시 그 아픈 증상이 풀리는 거죠. 잡아당기는 그 통증과 통증 사이에 틈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놓는 틈이 생기죠. 그 틈이 생기는 그 찰나가 있다는 걸 기다린답니다. 이렇게 땡기고 아프지만 이 아픈 것이 계속되진 않아. 잠시 이 아픈 걸 놓아주는 시간이 있지. 그때를 기다린대요. 그리고 그 순간이 오면은 그 순간이 올 거라는 기대감을 갖고 기다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픈 거를 견딜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시 아픔이 와도 또 이게 놔지는 탁 긴장을 놔주고 아픈 순간이 확 지나가는 안 아픈 때가 오는 그 틈, 그걸 기다리면서 끊임없이 희망의 그 물을 길어 올린다. 그런 이야기가 굉장히 감명 깊었었는데 이분의 그 인터뷰했던 내용을 제가 보면서 참 가슴 뭉클하더라고요. 세상에는 모든 삶의 그 한 고비고비마다 수행정진이 아닌 게 없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요. 무엇이든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픈 순간에도 삶은 내가 생각하기에 따라 즐길 수 있어 라고 한다면 지금 혹시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 중에 통증과 질병 때문에 고통으로 시달리는 분이 있다면 아프지 않은 짧은 순간이 오는 그 찰나를 기다리며 기다림 속에서 끝없이 희망의 샘물을 길어 봤으면 싶습니다. 이제 4월 말 그리고 5월까지 아름다운 이 계절에 결혼을 앞두고 있는 분들 많이 계시죠? 예비 신랑 신부들을 위해서 제가 미리 음악 오늘 한 곡 선곡했습니다. 수잔의 룬댕의 바이올린 연주로 웨딩 마치 보내드릴게요.
이 수산의 룬댕의 바이올린 연주에는 아주 애잔함이 느껴지죠. 그냥 바이올린 소리가 아니라 경쾌하다기보다는 조금은 우수에 젖은 듯한, 그러면서 아주 매력이 있습니다. 시청자들께서 홈페이지로 보내주신 댓글 사연 보내드릴게요. 소개해드릴게요. 강세장님께서 BTN 개국 20주년 축하드리고 광주 특집 공개방송의 가미님의 연주 아주 큰 감동이었습니다. 스님과 특집방송 진행 관계자분들에게 깊은 감사드립니다. 라고 하셨고요. 송희천님, 스님의 진행과 그리고 노래 솜씨와 출연진들의 정성 어린 연주 모두가 하나 되어 빛고울 전체를 환하게 비춰주신 불교의 앞날과도 같습니다. 라고 아주 극찬하셨어요. 안화복님은 스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 행복의 눈물이 가득하군요. 감동적인 공개방송 이렇게 다시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나무 아래 앉아서를 기획해 주신 불교TV 관계자님들, 세상에 어떻게 이런 방송을, 어떻게 이런 걸 기획하셨나요? 정말 잘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걸 기획하셨나요? 정말 잘하셨습니다. 옛날에 우리 그 초등학교 때 뭐 하고 나면 선생님이 아주 잘했어요, 잘했어요, 뭐 이런 거 같이 이게 칭찬 듣는 기분이. 우리 지금 스태프들 입이 지금 벙글벙글 웃고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혹시? 네, 고맙습니다. 이신영님, 저는 숲에서 많은 사람을 만나는 숲 해설가입니다. 늘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이다 보니 긴장하게 돼요. 그래서 나무 아래 앉아서를 듣고 또 듣고 반복해서 봅니다. 사람들과 어떤 이야기로 풀어나갈까 고민하지요. 나무 아래 앉아서를 듣다 보면 빛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 빛을 에너지로 받아서 힘을 내겠습니다. 라고 하셨네요. 숲 해설가, 언젠가 한번 만나서 숲 해설하는 걸 듣고 싶네요. 반갑습니다. 이준희님, 올해 을미년 초하루부터는 매일 아침 행복을 찾는 108배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좀 힘들고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절하는 걸 통해서 심신의 피로감을 줄이므로 삶의 여유와 행복을 찾는 큰 계기가 되고 있어요. 스님 감사합니다. 그 이후로 이 방송을 주변에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주 잘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기왕이면 방송 보시면서 ARS 넋놓고 계시다 보면 잊어버리죠. 제가 이야기할 때 한 번만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후원 협찬으로 또 더 아름다운 방송 제작하는 데 쓰여집니다. 기진희님은 대구에서 진행되었던 나무 아래 앉아서 공개방송 저 직접 참석했었어요. 기쁨과 흥분을 감출 수가 없었던 그날, 동행했던 친구가 5월 부처님 오신 날에는 스님이 계시는 절에 꼭 가보자고 합니다. 서울에 사는 아이도 만날 겸 서울 나들이 하려고 합니다. 스님 계시는 절이 어딘지 꼭 알려주십시오라고 하셨네요. 가끔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서울 성북구 삼선동에 자리하고 있고요. 제가 있는 절은 정각사입니다. 전화번호 한번 일러드릴게요. 지역번호 02-742-1231,
742-1221 그쪽으로 직접 문의해서 언제든 편한 시간에 발걸음해 주시면 반갑게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이에요. 저에게 아주 특별한 선물이 와 있어서 좀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어요. 시청자께서 보내주셨는데 물을 직접 들이셨대요. 이건 바나나 물이래요. 네, 바나나 물을 드리고 한번 편지도 있습니다. 대중공양으로 받은 바나나 껍질을 모아서 자연 염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양물로 바나나를 드렸더니 껍질만 벗겨서 그걸로 자연 염색을 이렇게 하셨대요. 스님들이 수행하시는 절에 얼마 안 되지만 도움이 되고 싶어서 스카프를 공양 올리고 있습니다.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일에 동참해 오고 있습니다. 은회색은 바나나 염색이고요. 노란색은 황련입니다. 한약재로 쓰이고 있죠. 그리고 소재는 실크예요. 하시면서 은평구 녹번동에 사시는 김정은님께서 이렇게 직접 물들인 거를 보내주셨는데 제가 이걸 하고 서울 시청 앞을 걸어간다면 다 쳐다보겠죠. 이 바나나 껍질로 물들였다는 이것도 참 멋집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달팽이 편지 소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메일로 보내주셨는데 대구에 계시는 권화숙님께서 메일 보내주셨어요. 스님께 삼배 올립니다. 먼저 BTN 개국 20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오늘 대구 공개방송에서 스님과 BTN 관계자 여러분 뵙고 벅찬 감동의 글을 써봅니다. 지금도 스님이 하신 한 말씀 한 말씀, 몸짓 또한 생생히 가슴에 남아 그 감동 그대로 전해져 오네요. 동행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가슴을 어떻게나 후벼 파던지요. 누구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의 시간이 있겠지요. 저도 그랬답니다. 2003년 정말 힘든 시간이었어요. 버스 타고 가면서도 눈물이 주르르 흐르던 때였지요. 그러다 장기 기증에 대해 알게 됐고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등록했어요. 이유는 하나. 내가 좋은 일을 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복이 돌아가서 덜 힘들게 살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하지만 오늘 공개방송에서 스님 말씀 들으며 다시 한번 생각의 폭과 깊이를 다르게 가지게 됐습니다. 우리 인간의 몸을 받았을 때 참으로 진실한 인간이 되자고 잠시 빌려 쓰고 있는 것인데 좋은 일이 어디 있고 그 일로 자식에게 복이 돌아가길 기대하다니 스님 말씀을 듣고 보니 제가 참 어리석고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전 사실 하루하루가 어려워요. 특히 경제적으로요. 그동안은 전생에 많이 베풀지 않아 그런 것이니 자식이라도 잘 되게 복을 지으려고 5곳에 기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스님 법문을 듣고 있자니 지금껏 제가 했던 일들이 얼마나 거짓된 건지 비로소 알게 됐어요. 감사합니다. 덕분에 진정한 보시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거든요. 함께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제가 베풀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많은지 다시 생각하게 되었어요.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고 생활해서 5곳이 아니라 50곳, 500군데 1만 원이 10만 원, 100만 원이 되도록 순수한 마음으로 행복한 불국토를 이루는데 제 힘을 허공에 티끌만큼이라도 보태고 싶어졌습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 이야기했어요. 만약 말이야, 내가 죽으면 장례식장에서 너희들 울지 말고 스님 방송 BTN 나무 아래 앉아서 틀어줘 라고 말했습니다.
스님, 관계자 여러분들 편안하세요. 고맙습니다. 덕분에 행복한 저녁이었습니다. 참 따뜻한 메일이네요. 그저 이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제 옷자락 한 번이라도 스쳐보기를 원하시는 그날 오셨던 시청자 여러분들의 마음결 하나하나를 얼마나 제가 감동스럽고 감사하게 공양 받들듯이 받들었는지 아마 여러분 모르실 겁니다. 그저 승복을 입고 부처님의 길 따라가는 아무것도 가진 것도 내세울 것도 없는 그냥 한 사람의 출가자일 뿐이죠. 볼 것이 없다면 볼 것도 없는 사람인데 저에게 환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모두 진리 앞에 환호하고 있다는 걸 제가 잘 알지요. 법 앞에 여러분들이 모두 감동하고 있다는 것을 그 마음 잊지 않겠습니다. 권화숙님의 이 사연을 읽다가 보니까 그날이 제 눈앞에 환하게 펼쳐지네요. 대구 공개방송에 오셨던 여러분들의 그 열정 속에 저도 그날 행복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BTN을 20년간 이끌어왔던 이곳의 사장님과 모든 전 직원들도 이 대구 공개방송의 소식을 듣고 굉장히 기뻐했다 그럽니다. 우리 촬영팀을 포함해서 모든 스태프들 황홀할 만큼 그날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왜 방송을 만들어야 하는지를 여러분이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방송은 어떻게 만드는 것인지를 소리 없이 가르쳐 주셨죠. 그런 것에 힘입어서 BTN은 앞으로 무궁하게 발전해 갈 것을 여러분 앞에 약속을 드린다고 합니다. 20년의 인연이 100년으로 이어질 것을 그렇게 생각하면서 더욱더 정성 담아 방송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구나. 새삼스럽게 우리 스태프들 그리고 전 직원들이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모양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관심과 배려 덕택입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권화숙님 뿐만 아니라 그날 오셨던 한 분 한 분 공개방송에 오셔서 열정적으로 환호를 보내주셨던 분들 모든 분에게 제가 이 음악 선물합니다. 심수봉 씨가 부르던 노래인데 파페라 가수 임형주 씨가 다시 리메이크 했죠. 사랑밖에 난 몰라. 그대 내 곁에 선 순간 그 눈빛이 너무 좋아. 어제는 울었지만 오늘은 당신 때문에 내일은 행복할 거야. 얼굴도 아니 멋도 아니 부드러운 사랑만이 필요했어요. 지나간 세월 모두 잊어버리게. 당신 없인 아무것도 이제 할 수 없어.
사랑밖에 난 몰라. 무심히 버려진 날 위해 울어주던 단 한 사람, 커다란 어깨 위에 기대고 싶은 꿈을 당신은 깨지 말아요. 이 날을 언제나 기다렸어요. 서러운 세월만큼 안아주세요. 그리운 바람처럼 사라질까봐. 사랑하다. 여러분과 이렇게 마주하면 시간은 누가 뺏어가는 것처럼 빨리 달아나네요. 벌써 헤어질 시간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당신과 내 안의 신성한 빛, 거룩한 불성에